안녕하세요, 여러분. 디딘 영상 1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? 오늘은 그것과 어떻게 대비되는지에 좀 집중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하나의 예시를 먼저 들면서 출발해 볼 건데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정해진 원판에 중심을 축으로 하여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바늘이 장치되어 있대요. 자, 1부터 10까지 있기는 하지만 시계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거 눈치채셨죠? 이 바늘을 회전시켜서 저절로 멈춘 곳의 눈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. x는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고 x가 그 값을 가지는 것은 모두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x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진다는 거고요. 즉 모든 실수값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. 즉 2 또는 3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값들 아무거나 뭐 2.5 심지어 2.179 2.4459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바늘이 A와 B 사이에 정지할 확률, 즉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왜냐하면 전체 호의 길이에 비례하겠죠. 이게 멈출 확률들이요. 근데 전체 호의 길이를 물론 반지름도 알고 파이도 곱하고 뭐 이러면 구할 수 있겠지만 전체가 어쨌든 10 정도에 해당한다면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정도 비율로 아마 존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전체 10 중에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아마 요렇게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, 지금 확률은 이건데요. 여기 새로운 함수 갑자기 fx가 등장하는 거 보이세요? 심지어 이 fx랑 얘는요, 확률식 자체도 조금 다르죠.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, A부터 B 사이에는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특징이 있대요. 자,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요, 어디나 멈출 확률이 동일한 거예요. 전체를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든 멈출 수 있는 확률은 동일한 거고요. 그래서 그 확률을 일단은 일정한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즉, 10분의 1을 기준으로 어디든 이제 멈출 확률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특정한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은요, 여기에 넓이와 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. 자, 일반적으로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킬 때 그 fx라는 함수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대요. 자,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은 뭐냐면 함수값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.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, x는 알파,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에요. 다시 말하면 정의된 구간 전체의 넓이가 1이다 라는 거고요. 이 넓이가 1인 거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요. 여러분 확률의 총합이 얼마라고 알고 계셨죠? 맞아요.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었죠. 확률 자체가 이 밑에 구간의 넓이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확률이 넓이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밑에 넓이가 총합이 항상 1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특정한 구간 A부터 B까지만 딱 줄여서 생각해 봤을 때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은요.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,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확률을 여기 넓이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서 이산이랑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쌤이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 했던 거 기억하시죠?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었냐면요.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를 볼 건데요.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.
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지금 새롭게 뭘 정의하고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. 일단 이름이 다른 거 확인하셨죠? 근데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요. 어떤 특정한 값 A에서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의 값이요. 확률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는요, 확률 밀도 함수를 쓸 때 T라는 기호를 일단 쓰지 않고요, fx라는 기호를 씁니다. 그럼 fx가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값은요, 확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아니고요.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특정한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특정한 구간에서의 확률로 정의가 돼요. 선생님, 그러면 여기서는 PX는 A일 확률은 구할 수 없나요? 무조건 구한다면 사실 0이에요.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, 특정한 값을 딱 멈출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값이기 때문에 딱 멈출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게 뭐랑 다 똑같냐면요. A만 빼고 B만 넣고, 그 다음에 A만 넣고 B만 빼고, 그 다음에 둘 다 빼고, 이게 모두 다 확률이 같아요.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. 그러니까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을 0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 구간에서의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마음을 먹었냐? 그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,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이게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많거든요. 그래서 적분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학교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적분을 배웠죠. 그래서 교과서 85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연속 확률 변수가 닫힌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이면 fx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구간 전체에서 적분한 값이 1이어야 되고요. 다시 말하면 전 구간에서의 넓이가 1이라는 건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얘기고요. 특정한 구간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A부터 B까지의 넓이로 정의한다고 했잖아요. 다시 말하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과 같을 때,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할 때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릅니다. 정의 자체가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수학 2를 이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설명도 가능하시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. 그런데 이거는 수학2를 안 배운 학생들도 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된 것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는 그 값 자체가 확률을 뜻하는 게 맞았고요.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는 질량과 밀도라는 이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fx의 값 자체가 확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fx를 적분한 값, 특정 구간에서 적분한 값, 다시 말하면 넓이가 함수값, 넓이가 확률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라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. 이런 거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? 그래서 모든 값이 이렇게 같다. 한쪽만 들어가거나 이쪽만 들어가거나 심지어 양쪽 다 빠지더라도 원래 다 등호가 있는 거랑 똑같다. 특정한 값일 확률을 0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. 요만큼을 0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.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예제 3번을 한번 해볼 건데, 자,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. 그럼 여러분, 이거 fx는 kx라는 건 사실상 직선이죠. 어떻게 생긴 거죠? 맞아요. 원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요런 직선일 겁니다. 그러면 0부터 3까지라고 하면 3일 때 여기가 3k가 될 거라는 거 눈치채셨죠? 여기가 x축, y축, 원점일 때요.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밑에 넓이의 총합이 항상 얼마라고요? 맞아요. 1이에요. 그럼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. 3 곱하기 3K를 일단 하겠죠?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, 그거 계산한 게 1이 돼야 됩니다.
다시 말하면 2분의 9K가 1인 거니까 K는 9분의 2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K 값을 구하시면 돼요. 여러분이 K 값을 구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하, fx는 9분의 2x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요. 뭘 구해보라고 했냐면 2부터 3 사이일 확률을 구하래요.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 했지만 구간에서의 확률은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죠. 이것도 방식은 똑같아요.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일단 확률이 요렇게 요런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있고요. 2부터 3까지 여기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 x축, y축 0이라고 할 때 요 식에 넣어서 값을 구하면 되니까 2일 때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, 그쵸? 9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고, 3일 때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, 맞아요. 9분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요 길이가 9분의 4, 요 길이가 9분의 6이니까 9분의 4 더하기 9분의 6, 즉 밑변 더하기 윗변.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여기 1이니까 1.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. 그러면 9분의 10 곱하기 2분의 1. 그럼 약분하면 9분의 5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게 지금 확률과 통계를 수투 전에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직선 유형으로 나오거든요. 직선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그 밑에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나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수학2도 배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봐주세요. 어느 상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.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죠. 기다리는 시간이 3분 이내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요. 그냥 0부터 3 사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. 0부터 3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인데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 것도 우리는 가능하다. 그래서 수투를 배운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문제는 수업 시간에 또 풀어봐요. 수고하셨어요. 안녕.